안녕하십니까. 3월 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들쑤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루머가 이번엔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지역 H마트를 겨냥해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에 돌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사회와 베트남계 커뮤니티는 5일 회동해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UC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 케이스가 3건 발생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확진 환자가 많은 5개 국가를 거친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의료 검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과 새롭게 도입된 투표 장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예비선거에서 LA 지역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선거 절차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주정부 리더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광 절약 시간제가 이번 주 일요일인 8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매점 매석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십만 장을 쌓아두고 지하 주차장에서 몰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을 들쑤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루머가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지역 H마트를 겨냥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베트남 커뮤니티에 돌면서 한인 업소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사회와 베트남계 커뮤니티는 5일 회동을 갖고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LA 한인 식당들을 겨냥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가 이번에는 대형 한인마켓 체인인 H마트의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 매장을 대상으로 돌면서 H마트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가든그로브 H마트에서 로데오 화장품점을 운영하는 신디 정 씨에 따르면 최근 수일 새 가든그로브 지역 한인 커뮤니티와 베트남계 커뮤니티에서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가든그로브의 H마트를 찾았다, 베트남계 소녀가 매장에서 쓰러졌다라는 등의 루머가 돌면서 가든그로브 H마트와 마트 내에 입점한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단골 손님 같은 경우는 문의 전화가 세도를 하고요. H마켓 같은 경우도 문의 전화가 세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직원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통해 연락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루머들을 그게 정말 이렇게 사실화된 것처럼 전화라든가 카톡으로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저희 입장에서 얘기를 해도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신천지 교인까지 엮은 해괴한 루머까지 돌고 있어 오렌지 카운티 한인 커뮤니티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신디 정 씨는 전했습니다. 지난주 LA 한인 커뮤니티가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가짜뉴스 몸살이 오렌지 카운티로 그대로 옮겨간 형국입니다. 가짜뉴스로 H마트가 피해를 입자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베트남계 커뮤니티,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5일 회동을 갖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주모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제 월남에 사는 한 친구가 이런 페이크 뉴스를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원래 처음부터 아주 그런 쪽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친구라서 바로 폴리스에 리포트를 했고요. 오늘 폴리스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가난한 이층을 빨리 컨택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렸고, 동부의 H마트 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의적인 악성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포자를 확인해 마땅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내에 입점해 있는 H마트의 매니저는 다행히 가든그로브 H마트를 상대로 돌고 있는 가짜뉴스의 여파가 LA H마트 매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LA 지역 매장은 고객층이 대부분 한인이라 그런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 H마트에서는 베트남계 고객층이 상당수인데
베트남계와 한인 커뮤니티 양쪽으로 루머가 돌면서 곤욕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eah, so I've been avoiding to come to K-Town for a while, but I have to do grocery shopping, so that's why I've been wearing masks and stuff to come here. But my family is in Taiwan. They're pretty they're pretty anxious about this, so they've been keep telling me to not try not to come out a lot and not avoiding K-Town and stuff.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do. 남가주 지역 한인타운 내 업소들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꼬리를 물면서 한인타운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는 UCLA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는 학생 케이스가 3건 발생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블락 UCLA 총장은 오늘 UCLA 학생 3명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뒤 자가 격리 중이라고 확인하고, 하지만 UCLA 학생 가운데 아직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UCLA 캠퍼스 내 강의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케이스로 인해 UCLA 운동선수들을 위한 환영식은 취소됐지만 모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케이스로 인해 UCLA 운동선수들을 위한 환영식은 취소됐지만 모든 경기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UCLA는 학생들에게 여행경보 3단계가 내려진 한국, 중국, 그리고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의 불필요한 여행은 삼가토록 권고했습니다. 개정된 선거법과 새롭게 도입된 투표장치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난 예비선거에서 LA 유권자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선거 절차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주정부 리더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수빈 기자입니다. 이번 3월 3일 예비선거에는 개정된 선거법으로 LA 카운티 내에서 11일간의 사전투표가 가능하고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카운티 내 모든 투표센터에서 투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선거 당일 LA 카운티 투표센터에는 다양한 선거 시스템의 문제로 오후 8시에 마감이었던 투표 시간을 3시간 넘긴 밤 11시까지 수천 명의 유권자가 긴 줄에서 대기하는 불상사가 생긴 바 있습니다. 주 법에 따라 투표 마감 시간 이내에 투표센터에 줄을 서 있었던 모든 유권자에게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 유권자당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체크인 시스템의 기술적인 오류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잇따르자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은 LA 카운티 당국의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카운티 내 유권자들에게 선거일 최소 29일 전까지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디아 총무처 장관은 14개의 카운티에서는 이미 우편 투표 용지를 사전에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투표센터의 위치도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몇몇 투표센터에는 직원 수와 투표 장치가 부족한 데다 숙련되지 않은 직원들로 업무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전에는 4,500여 곳에서 선거 당일 투표가 가능했지만 사전투표 등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센터가 1,000곳 정도로 줄어 선거 당일 턱없이 투표센터가 부족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측은 지난 3일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해 개선할 계획이지만 우편 투표용지 배포를 늘린다고 당일 유권자 등록 실시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구에 우편 투표용지를 미리 보내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올해 일광절약 시간제가 일요일인 8일부터 시작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시계바늘이 1시간 앞당겨집니다. 서머타임이 적용되는 8일 새벽 2시가 3시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인위적으로 시계바늘을 돌려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비롯해 무선 네트워크에 연동된 전자기기는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LA와 한국과의 시차는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서머타임은 11월 1일에 해제됩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켄 푸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한국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정부가 미국행 승객에 대한 의료 검사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푸치넬리 대행은 우리가 여전히 한국, 이탈리아와 항공편 운항을 계속하는 이유의 일부는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가 성공적 검사 시스템을 마련하는 의료적 조건을 제공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은행이 2020 센서스 인구조사에 공식 파트너로 참가합니다. 한미은행은 최근 연방 센서스국과 파트너십 협약을 맺고 전국 6개 주 35개 지점이 서비스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미은행은 3월 중으로 각 지점에 센서스 홍보물을 배치하고 지점 내 대형 스크린에 센서스 홍보 영상을 내보냅니다. 동시에 은행 직원들은 지점 내방 고객들에게 센서스의 의미와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LA 카운티의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하루 만에 4건의 추가 확진 사례가 밝혀져 카운티 내 감염 사례는 총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은 지난 3일 북이탈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던 3명의 확진자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의료 현장에서 보호장비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간호사 노조도 이 문제를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15만여 명이 소속된 간호사 노조 미국 간호사연합은 많은 의료시설이 불안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올해 말부터 뉴욕주에서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현재 연령에 상관없이 차량 앞좌석에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던 것을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가결하고 주지사에 송부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베이 전역 코로나19 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추가 확진자가 줄줄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90대 노인이며 다른 1명은 4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노스쇼어 교육부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2주간 휴교령을 발령했습니다. 노스쇼어 교육부에는 바슬과 캔모, 우딘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립 초중고교 24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교육부 관내에서는 학부모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마스크 매점 매석 등 위법이 의심되는 업체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이 A 업체는 지난해 월 평균 11만 장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32에서 56만 장을 팔지 않고 보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매점 매석 혐의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B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세제 혜택을 받은 뒤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B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7,000장을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업체 마스크를 사려는 공동 구매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해 중국으로 마스크를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울시는 B 업체를 마스크 판매 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 공동 구매자의 위법 사항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 밖에 표시사항 없이 일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 마스크 약 15만 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려고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4만 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이 기존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한 업체 956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경고 메일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 중입니다. 인터넷 업체의 법 위반 의심 사례로는 재고가 없는데도 이 주문을 접수하거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표시 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서해군 한국 국무총리는 일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전날 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대기할 것과 무비자 입국 금지 지역 확대 등의 강화된 입국 제한 조치를 발표했고 외교부는 이를 한국인 입국 거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전날 정부가 마스크 추가 수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당 구매 가능한 마스크를 주 2매로 제한한 것에 대해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를 먼저 드리고 부족한 물량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 시행된다며 초기 혼란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주말에도 생산과 유통 과정,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숨어있는 마스크도 상당량 있을 것이라며 이 마스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잦은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확진 환자가 많은 5개 국가를 거친 뉴욕 시민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욕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뉴요커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뉴요커의 안전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을 사용하고 연방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이란,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 5개국을 거론하면서 뉴욕시 보건국은 이들 국가에서 되돌아오는 뉴요커들에 대해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등 4개국으로부터 귀국한 뉴욕 경찰 소속 경관 4명이 관할 경찰서로 복귀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의 경찰은 별도의 증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뉴욕시의 보건국에 따르면 현재 3,000명에 육박하는 뉴욕 시민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 시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더 많은 진단키트를 제공해 줄 것을 연방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이번 권고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관할 뉴욕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인접한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뉴욕주 롱아일랜드까지 사실상 동일 생활 권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지방정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들 국가로부터 뉴욕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지도 주목됩니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5개국에서 유학 중인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학생들을 전세기로 귀국시킨 뒤 2주간 격리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